빌딩이 친숙할까요? 아파트가 친숙할까요? 빌딩 재테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파트 재테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파트가 득이다, 뭐 건물이 득이다, 이거는 지역마다 물건마다 당연히 달라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30억 아파트 그리고 30억 꼬마 빌딩, 누가 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웃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사 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이제 정비 규제 때문에 이제 대출금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세금도 뭐 부과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꼬마 빌딩이나 이쪽으로 투자 흐름이 넘어오고 있다. 이제 되게 유행이다. 뭐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 보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모든 사람들, 성인 이상, 빌딩이 친숙할까요? 아파트가 친숙할까요? 아파트가 친숙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쵸? 그러면 재테크할 때 빌딩 재테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파트 재테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파트가 많지 않을까요? 않을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1000명 있다면 그 중에 건물 가진 사람 손에 꼽을 거예요. 10,000명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아파트 투자가 훨씬 더 익숙하고 손쉽고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걸 계속 반복하면서 아파트 개수가 늘어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지만 건물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난 이거 익숙해서 돈 생기면 아파트, 돈 생기면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건물로 넘어가자니 돈이 좀 더 생겨서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건물은 살 수 있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럼 건물을 살려면 이런 것들을 처분해야 돼요. 그럼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걸리죠. 그럼 지금 갖고 있을 때는 30억이야. 근데 전세금 빼주고 세금 내니까 남는 게 뭐 반이네. 예를 들어서 뻥튀기 과자를 콱 눌러놓으니까 양이 얼마 안 되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30억인데 네. 그래도 내 아파트 뭐 어디 가서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갖고 있어. 그러면 야 그거 30억이나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걸 사실 정리하면은 사실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30억에 비하면 훨씬 적죠. 그럼 이거 몇 개를 정리해서 건물을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금 내기도 아깝고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고도 좀 본인 마음이 짠짠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출해서 월세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월세 보증금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계속 반복하기는 용이하지만 건물로 넘어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요즘에 꼬마 빌딩, 소형 빌딩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냐면, 이건 사실 수요 공급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10대, 50대, 50대 중후반, 후반 이거에서 이제 60대 이 정도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재테크 내지는 뭐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즉 현금이 뭔가 일하는 거 말고 안 들어와도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현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 5채 갖고 있어요. 3채 갖고 있어요. 다 전세야. 의미가 없죠. 물론 전세 만기되면서 전세금 상승되면 그거 받아서 생활비 쓸 수 있어요. 불안하죠, 당연히. 전세금 상승된 걸 그거 갖고 뭔가 쓰고 있다는 거는 내가 내 자산을 지금 마이너스 시키고 있다는 거나 똑같죠. 아파트 3채 갖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어요, 대출해서. 근데 아파트는 소형 뭐 주택이나 아니면 꼬마 빌딩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생활은 돼요. 2~3채 이상 있다면. 좋은 지역에. 그럼 생활은 되지만 뭔가 딱히 크게 도움되는 거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물론 시세가 올라서 작년에 뭐 2억 올랐어, 3억 올랐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2억, 3억이 내 손에 쥐어져 있지는 않죠. 활용하지는 못해요. 물론 추가 대출을 해서 뭔가 할 수는 있지만 요새 대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커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활용이라는 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데 현금 흐름은 안 만들어지고 내지는 현금 흐름이 적고, 그러면 월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이 아파트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거를 찾다 보니까 꼬마 빌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의 수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아요. 원래 작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현실도 그렇고. 즉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과거에는 종신고용, 어떻게 보면 퇴직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0 넘어서 50 중반부터 뭔가 준비해 보려고 했다면 지금은 뭐 30대 후반, 40대 초중반부터 뭔가 준비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즉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자산 상태가 아파트로 계속 늘려갔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아파트보다는 건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좀 더 나한테 득이 되지 않겠나? 현금으로 만들기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심이 쏠리는 건 뭐 당연한 지금 수순이고, 아파트가 득이다, 뭐 건물이 득이다, 이거는 지역마다 물건마다 당연히 달라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더하기 빼기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 다음에 건물이 있지 건물 다음에 아파트가 있지는 않죠. 그렇죠? 아파트 재테크를 해서 그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거는 맞지만, 건물을 난 많이 해봤으니까 아파트 사야지,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다음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뭐 수천 번 하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건 한 4, 50번만 해도 되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얘 다음에 얘지, 얘 다음에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재테크를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그것도 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뭐 현금 소득이 뭐 엄청나게 많고 사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안전장치를 해놨다면은 뭐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자녀 하나씩 물려주고 하나는 팔아서 내가 여유자금 쓰고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게 꼬마 빌딩을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려워서. 투자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너 수학 잘했니? 잘 못했습니다. 그치? 나도 못했어. 그러면 어느 시점 수학부터 놓기 시작했어? 그거. 루트나. 그치? 그거 나올 때. 만약에 지금 루트 앉아서 계산하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답답하죠. 그치? 안 하고 싶잖아. 네. 사칙연산은 계산기로 써서도 어떻게 뭐 하고, 아니면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음이 편해 이거는. 사칙연산은. 얘는 뭔가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기하학적이고 뭔가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있지. 낯설죠? 마음속의 부담감. 그래서 아파트는 익숙하지. 살기도 했고 많이 보기도 했고 매스컴에서 맨날 나오고 가격도 알 수 있고. 건물은 그렇지가 않거든. 건물은 왠지 부자, 왠지 막 뭔가 막 장벽이 높게 느껴지고, 뭐 돈이 막 엄청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TV에 나오는 거 보면 연예인들, 뭐 돈 많이 버는 뭐 탑급 연예인들, 뭐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루트야 나에겐. 나에겐 삼각함수. 이런 느낌 때문에 접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시작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변에 뭐 개발이 된다거나 뭐 좋은 여건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죠.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이 호재가 있거나. 네, 그런 걸 기대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은 그런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이 좋아져서 가격 올라가는 거는 꼬마 빌딩도 동일하고, 재건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 네. 또 아파트는 재건축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건물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라면 적어도 25년, 30년 그 이상, 훨씬 더 이상 된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재건축을 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입지가 좋다면 당연해요. 차이라면 재건축은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뭐 그 다수결이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지은 지 뭐 5년 된 건물을 부시고 짓지는 않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꼬마 빌딩으로 대부분 오려고 하겠네요.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이. 개인 상황 여건마다 다 다르죠. 왜냐면 10억으로 건물을 살 수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내 가진 10억 중에 8억 정도는 집에 들어가 있고 2억 정도는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이 꼬마 빌딩을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금액으로는 갈 수 있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 우리 애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옮기기 힘들어요. 우리 애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애기인데 친정 부모님이 아니면 친가 부모님이 가까이서 봐주고 있다, 옮기기 힘들어요. 그런 개인적인 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다 컸고 학교 갔고 뭐 대학을 갔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한다, 옮길 수 있죠. 알고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건에 의해서. 글로 가서 자산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애는 어떻게 키워? 우리 애가 멀리 뭐 길 2번 건너서 학교 가는 거, 그게 더 불안하죠. 네, 그런 여건들이 다르죠.
물론 거기 가서도 학교가 그렇게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건은 비슷한데 일로 가기 힘든 경우는 뭐냐면 아파트에서 엘베 타고 뭐 이렇게 다니고 뭐 주차도 편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찜찜한 루트 같은 느낌? 네. 뭐 그런 것들. 사람이 득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을 하진 않아요. 본인 여건마다 다 차이가 나죠.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네. 그럼 돈 된다면 다 하지. 네.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꼬마 빌딩으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거는. 더 오히려 가속화될 거라고. 당연하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신흥 부자인 사람들이 자꾸 건물을 사잖아요. 그쵸? 안정적인 소득, 매달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 없죠. 일 안 해도 들어오는 소득, 불로소득, 흔히 말한 누가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 저놈 나쁜 놈. 세금 더 내너. 너 나쁜 짓 했지. 뭐 탈세했지 이러지만 본인이라면 그 나쁜 걸 내가 한다면 싫어요? 아니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많아요. 책을 써서 인쇄 받을 수도 있고 음악 작곡할 수도 있고 뭐 특허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사업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많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본인이 만만한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건물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벌어서 사 놓으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만한 게 있어요? 이게 만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면 바로 또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 앞서 말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되려면. 저작권 수입을 많이 받는 작곡가나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되려면 몇 년에 될까 알 수 없죠. 그렇죠. 그쵸. 책 인쇄 많이 받으려면 그 정도 책을 잘 쓰려면은 물음표가 한 100개 나오죠. 그쵸. 뭔가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해가지고 네. 그쵸? 이 뒤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일반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안정적인 소득은 부동산 말고 뭐 금융소득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연금이나 이런 것들.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신흥 부자가 된 사람들이 건물을 사는 이유는 30억 보험에 넣어놓는다면 내가 부자 돼요? 보험 회사가 부자 돼요? 후자죠, 당연히. 네. 그러면 주도적으로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그러면 황 소장님이 부동산 쪽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맞아요. 네,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방금처럼 생각하신 분이 한 30억이 생겼다면 보험사 가서 보험상품, 연금상품 가입하겠어요? 아니면 건물 사겠어요? 강남에. 그럼 냉정하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은 뻔하거든요. 이쪽으로 간다는 사람, 보험회사 다닌 사람 중에도 없을걸요? 보험회사 사장님도 아마 이쪽 안 갈걸요? 건물 사지? 강남에? 그쵸?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간단한데 저게 영원히 남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잘못됐어. 저렇게만 얘기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억 생각하면 일단 강남으로 뛰어오겠죠. 아니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일 번화한 곳에 나가서 건물 사려고 하겠죠. 누군가 이제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걸로 쓰기 시작하겠죠. 여행 다니고 집 한 채 사고 좋은 차 사고 가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놀러 다니겠죠. 네, 5년 지나면 가게에 뭐 열과 성을 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되는 수순을 밟겠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없어가지고 투자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못하거나 뭐 이런 그 상황도 가속화라는 게 우리가 시속 10km로 달리다가 가속화돼서 100km로 되는 것도 가속이지만 10km에서 11km도 가속이거든요. 가속.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여건이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관심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신흥부자 뭐 유튜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들 그 외에 뭐 화장품 사업으로 뭐 대박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강남에서 건물 산 거는 거의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 보면 늘 건물을 사더라고요. 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돼도 안정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아요. 돈을 적게 벌건 많이 벌건 그 마음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이런 거 난 필요 없어, 다 사업에 올인할 거야, 드물어요. 네,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번다, 몇 천만 원씩 이상 번다. 근데 안정적인 소득은 난 필요 없어, 난 이래서만 벌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일은. 몰라서 못하면 몰라도 알면 다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꼬마 빌딩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그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다른 투자 하는 네. 데에서 좀 이렇게 메리트가 떨어진다. 메리트가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로 유추를 해본다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이나 비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핵심 지역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무턱대고 높은 가격으로 사진 않거든요.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높아지진 않아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튀어서 갑자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대로 다 받으려고 하는 매도자들도 있고,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되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거래가 되거나, 그냥 무턱대고 많이 받으려는 분들은 사실은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제가 아는 게 예를 들어서 평당 15의 가격이라고 친다면 18로 내놨대요. 근데 그건 주위에서 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인정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서 전체 시세가 그 정도가 된다면 거래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꼬마 빌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거 영상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에 집필한 책이 강남 꼬마 빌딩 투자 비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샘플북을 지금은 나눠드리고 있어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오시면 그 나눠주는 그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책은 한 2달 뒤에쯤에는 나올 거니까요. 좀 더 깊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이 나온 이후에는 제가 챕터별로 영상으로, 그거는 이제 교과서고 제가 영상 강의하듯이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좀 지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